아침 일찍 동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와 생선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골목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도 그는 평소처럼 장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늘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가장 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무가 비싸네. 김도연 할아버지는 무값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둑이야! 저 녀석 잡아요!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한 노인의 지갑을 훔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73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젊은 도둑이 달려가는 방향을 예측한 그는 시장 골목의 지름길을 택해 도둑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도둑이 모퉁이를 돌아 숨을 고르려는 순간 김도연 할아버지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황한 도둑이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도둑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경혈점을 눌렀고 도둑의 손에서 지갑이 떨어졌습니다. 아, 나요! 이 늙은이! 도둑이 비명을 질렀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손에는 믿기 힘든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둑의 친구로 보이는 또 다른 젊은이가 재빨리 달려와 김도연 할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이봐요! 노인네! 그 손 놔! 안 그러면! 그러나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도연 할아버지의 다른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그의 팔꿈치를 정확히 짚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팔에 갑작스러운 마비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두 명의 젊은 도둑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도둑들은 겁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김도연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두 도둑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하고 도둑들은 연행되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런... 지갑을 도난당했던 할머니가 다가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깐 태권도를 배웠을 뿐이에요.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태권도 실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한 중년 남성이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진우 약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태권도가 아니었죠? 이진우 약사의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이진우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이 먹어도 몸이 기억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진우 약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약국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방금 있었던 일로 놀라셨을 텐데. 이진우 약사의 제안에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대체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이 약사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이진우 약사를 따라갔습니다. 약국은 시장 입구 근처에 있었고 약국 뒤편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약사는 그곳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이진우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찻잎을 준비했습니다. 이진우 약사는 차를 끓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함경도 쪽 출신이신가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함경도 출신이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그 손놀림, 북한 특수부대에서 가르치는 격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이진우 약사가 설명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과거를 숨겨왔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네. 그냥 어릴 때 배운 무술일 뿐이야.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차를 따르며 이진우 약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1976년에 북한에서 탈출하셨는데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을 찾고 계셨거든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976년 그때 나는 그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진우 약사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결코 자유를 찾지 못했을 거라고. 그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간직하던 유일한 사진입니다. 탈출 직전에 찍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이 사진을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태우였습니다. 약학 연구원이셨죠? 어머니는 김순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속의 소년입니다. 이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표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을 거라고.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글쎄요. 이런 흉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온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진우 약사는 더 가까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두견세라는 암호명을 쓰셨다고요. 그 말에 김도연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견세는 40년 전 그가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암호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지? 김도연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진우 약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할아버지가 그분이셨군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찾고 싶어 하셨던 은인이 바로 여기 계셨다니. 김도연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태호 박사 약학 연구원이었지. 북한에서 중요한 항생제를 연구하고 있었어.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항생제 연구의 선구자였어요. 남한에 와서도 그 연구를 계속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이진우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새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임무였을 뿐이야.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셨다고 늘 말씀하셨죠. 특히 강을 건널 때. 이진우의 말에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니? 김도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희미하게요. 제가 어렸을 때라. 하지만 강물이 차갑던 느낌, 그리고 등에 엎여있던 기억은 선명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강을 건너셨죠.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난 북파공작원 제3지대 소속이었어. 두견세 작전은 이태호 박사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였지. 너무 중요한 임무였기에 내가 직접 맡았던 거야. 이진우 약사는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된 장소에서 만났어. 너희 가족은 작은 배낭 하나씩만 들고 있었지. 국경까지는 20km 밤새 걸어야 했어.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과거를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 하지만 강을 건너기 직전 북한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했지.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귀 뒤의 흉터를 만졌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내 아버지가 어깨에 총상을 입었어. 너는 겁에 질려 울었고 내 어머니는 너를 안고 떨고 있었지. 그때 난 결정을 내렸어. 너희를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기로. 내가 먼저 너를 업고 강을 건넜지. 물살이 거셌고 경비병들의 총알이 물 위로 튀었어. 김도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안전하게 건너편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가 내 부모님을 데려왔어. 내 아버지는 상처 때문에 거의 걸을 수 없었지만 강을 건너는 내내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어. 이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왼쪽 귀 뒤에 상처를 입으셨군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중에 총알이 스쳤어. 당시엔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지. 너희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났지만 그의 눈빛에는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한 접선 요원들에게 너희를 인계한 후 나는 돌아가야 했어. 그게 임무였으니까. 다시 북으로 돌아가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 했지.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너희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보고만 받았을 뿐. 이진우 약사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되셨고 남한에서 중요한 항생제를 개발하셨어요. 그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았죠.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셨구나.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늘 한 가지 한이 있으셨어요. 그건 바로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것이었죠.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제게 당부하셨어요. 두견세라는 분을 꼭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라. 난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야. 국가를 위해 또 중요한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건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이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태호 박사 가족을 구출한 임무는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북파 임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임무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북으로 가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가족을 구출한 후 내 정체가 노출됐거든. 조직에서는 나를 더 이상 북파 임무에 투입할 수 없었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은퇴했어. 정식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조용히 물러났지. 부파공작원의 존재 자체가 기밀이었으니까.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는 쓸쓸함이 맴돌았습니다. 그 이후로 평범한 삶을 살았어. 아니, 평범한 척 살았다고 해야 할까? 이진우는 깊은 존경심을 담아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아버지의 연구 자료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아둔 것들이에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보자꾸나. 이진우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 외가에 가 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할아버지를 찾고 싶어 하셨죠. 이진우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들어가 낡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들입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문서들과 노트,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그중 노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두견새를 찾으면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두견새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는 깔끔한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견새님께 만약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는다면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태호입니다. 1976년 그날 밤 당신이 저희 가족을 목숨 걸고 구해주셨지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차가운 강물, 어둠 속의 총성, 그리고 당신의 용기.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저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당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원은 국가 기밀이었기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전달된다면 한 가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구한 한 가족이 수많은 다른 생명들을 구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겠지요. 영원한 감사를 담아 이태호 드림.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임무가 과연 의미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국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에게 그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이진우는 상자에서 낡은 신문 기사들을 꺼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개발하신 항생제 덕분에 80년대 중반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어요.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죠. 기사들에는 이태호 박사의 업적과 그가 받은 상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탈출 당시 할아버지께서 잠시 맡겨주셨다고 하셨어요. 돌려드리지 못했다며 항상 간직하고 계셨죠. 김도연 할아버지는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군번줄에는 두견세라는 암호명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을 건너면서 이걸 풀어 내 발에 묶어줬지. 물살이 너무 세서 너를 놓칠까봐 걱정했었어. 네,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업고 강을 건너면서도 계속 격려해 주셨다고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용감하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와 이진우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도연은 자신의 북파 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이진우는 아버지의 연구와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김도연 할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은 영웅이 아니었어. 그저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야 했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어. 이진우는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영웅은 칭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다음 날 이진우는 김도연 할아버지를 자신의 약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약국은 지역 주민들로 붐볐고 이진우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약을 조제해주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약국은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한가해진 틈에 이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을 제가 이어받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약국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의약품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무료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았구나.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진우는 약국 문을 잠시 닫고 김도연 할아버지를 근처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는 정성껏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북파 공작원 명예회복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어 관심을 두지 않았어. 제가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 이상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이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찾은 것은 단순히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유라니? 이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약사로서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어제 할아버지께서 시장에서 그 젊은이들을 제압하실 때 잠시 숨이 가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웃음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그 정도 활동을 하면 당연히 숨이 찰 수밖에. 할아버지,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사로서 직업적 판단으로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셨으면 해요. 제가 아는 좋은 의사 선생님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슴이 자주 아프고 숨이 차더구나.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진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도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제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최신 장비로 정밀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또 다른 소중한 분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검사를 받아보자. 다음 날 이진우는 약국 문을 잠시 닫고 김도연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전도, 혈액검사, CT스캔 등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으면서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위협하는 것은 적의 총이 아닌 자신의 낡은 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김도연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심장 근육에도 손상이 있어요. 게다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CT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옛날 부상의 흔적입니다. 금속 파편이 심장 근처에 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그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진우와 의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도 더 된 일이네. 임무 중에 다친 거야.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편이 최근에 이동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심장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진우는 충격을 받은 듯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있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주요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김도연 할아버지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김도연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아. 나는 이미 수십 번 죽음과 마주했으니까.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찾아준 것이 기적처럼 느껴져. 이제야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떠나야 한다니. 이진우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할아버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이루지 못한 소원이었어요. 할아버지를 찾아 은혜를 갚는 것. 이제 그 기회가 제게 왔네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 정강을 건너며 업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진우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수술 전후로 제가 돌봐드릴 수 있을 거예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내가 배가 되지 않을까? 전혀요. 오히려 저희 가족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할아버지가 생긴다고 좋아할 거예요. 이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의 고독한 삶은 끝이 났고 새로운 가족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진우는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찾아 상담했고 수술 비용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진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집 게스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이진우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잠이 잘 오지 않는구나. 김도연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수술 사실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이진우는 차를 내려놓고 김도연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북한 특수부대의 총알도 피하셨는데 이 정도는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도 미소를 돌려주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수술이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거라. 난 이미 충분히 살았다. 이진우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경험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아직 할 이야기가 많아. 다음 날 아침 김도연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는 이진우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만약을 대비해 내 집 열쇠를 줄게.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작은 상자가 있어. 거기 내 과거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나중에 한번 읽어보렴. 이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김도연 할아버지의 심장 근처에 있던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했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이진우는 초조하게 의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편을 완전히 제거했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잘 이루어졌어요.
물론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상보다 환자분의 상태가 좋습니다. 이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흥미로운 것은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파편이 군용 총알의 일부로 보입니다. 보통 민간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종류죠. 김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과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중환자실에서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자 그의 침대 옆에서 이진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세요? 수술이 성공했어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너무 약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진우는 몸을 숙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김도연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강인한 정신력과 이진우 가족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나자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이진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회복에 집중하세요. 이진우가 김도연 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이진우의 아내 민지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왔고 그의 두 아이들은 김도연 할아버지에게 그림과 편지를 그려 선물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김도연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구나. 회복기 동안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북파 공작원 시절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기에 그는 대신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나 민간 전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이진우는 김도연 할아버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술 전에 말씀하셨던 상자를 가져왔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상자를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 그리고 작은 일기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도연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이진우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진 속 김도연은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 1970년에 찍은 사진이야. 북파 공작원 훈련을 마치고 첫 임무를 받기 직전이었지. 김도연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을 더듬는 듯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이진우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김도연과 다른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김도연의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우리 팀이었어. 김도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중 절반은 임무 중에 돌아오지 못했지. 북으로 간 많은 요원들이 그렇게 사라졌어. 이진우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김도연의 손글씨로 여러 임무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무 내용은 암호로 적혀 있었지만 김도연의 감정과 생각은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임무 기록인가요? 이진우가 경외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식적으로는 기록할 수 없었던 것들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는 일기장을 가리켰습니다. 1976년 10월 15일 기록을 읽어보렴.
이진우는 해당 날짜를 찾아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두견세 작전 성공이라는 제목과 함께 간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태호 박사와 가족을 무사히 데려왔다. 박사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으나 심각하지 않아 다행이다. 이 가족이 앞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이진우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 이야기군요. 김도연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 가족을 구출한 임무는 내게 특별했어. 내가 수행한 마지막 북파 임무였거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임무 이후로 내 정체가 노출됐고 더 이상 북으로 갈 수 없었어.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 너희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온 것만으로도 내 임무는 가치가 있었으니까. 이진우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들도 넘겨보았습니다. 각 임무마다 간결하지만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기쁨이, 때로는 동료를 잃은 슬픔이 묻어나는 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이진우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았어.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진우는 상자 바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훈장인가요? 비밀리에 받은 무공훈장이야.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김도연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조용히 받았어. 당시 상관이 언젠가는 이 훈장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했는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그런 날은 오지 않았지. 이진우의 눈빛이 결연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최근에 통과된 북파공작원 명예회복 법안을 아시잖아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공로가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글쎄, 난 그런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 내가 한 일은 국가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이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목숨을 바친 수많은 북파공작원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오래전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후 김도연 할아버지는 이진우의 도움으로 정부에 자신의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념식이 열렸고 그는 조용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진우와 김도연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떠세요?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김도연 할아버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구나. 두 사람은 이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김도연 할아버지의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